일본은행이 오는 15,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75%에서 1%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기준금리 1%대에 진입하는 것은 무려 1995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근 한국 외환시장은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50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며 시장을 달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상황은 더 묘하게 흘러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지만 케빈 호시 신임 연준의장은 예상치 못한 고용 과열과 중동발 유가 상승 속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현재 2.5%인 기준금리를 오는 7월과 8월 연속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일본은행이 31년 만에 금리를 1%로 올리는 배경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강력한 인플레이션 압력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며 수입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올해 봄철 임금 협상, 즉 춘투를 통해 일본 기업들은 역대급 임금 인상을 단행했고, 이는 사람들의 지갑을 열어 내수 소비를 자극하고 있으며 일본이 오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수입 물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전 세계가 긴장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투자자들은 금리가 제로에 가깝고 가치가 낮은 엔화를 빌려 미국 국채나 전 세계 고수익 자산, 특히 빅테크 주식에 투자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투자자들은 엔화 빚을 갚기 위해 전 세계에 퍼져있던 자산을 매각하고 일본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즉,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매도 압력이 커져 글로벌 증시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주장해왔습니다. 심지어 기준금리를 1%대까지 낮춰야 한다고 압박했죠. 하지만 현실은 트럼프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5월 고용 지표는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급 포조를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4%대 초반에 머물며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AI 인프라 투자붐으로 인해 경기 침체의 징후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란발 공급 충격으로 유가마저 물가를 자극하고 있으니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명분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케빈 호시 의장은 지명 직전까지만 해도 연준이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다소 완화적인 입장을 취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의장 자리에 앉은 지금 현실적인 인플레이션 재발 위험 앞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언제 내리느냐가 아니라 이 고금리가 2027년까지 장기화되는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금리를 변동하기 시작하면 단 한 번에 그치는 경우는 드물고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움직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글로벌 자금이 달러로 쏠리고, 한국이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은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금리 인상으로 일본 금융자산의 투자 매력이 높아질 경우에도 글로벌 자금이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 급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최근 많은 나라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가장 큰 원인이 AI 열풍과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이라면, 앞으로 세계 주요국에서 연쇄적인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가 진행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인들에게 달러당 1,500원이라는 숫자는 심리적 공포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경제당국은 한국의 펀더멘털은 견고하며 과거 위기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확언합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약 4,270억 달러로 세계 10위권입니다. 국가부도 직전이었던
1997년에 39억 달러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한국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에 단계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장기 자금이 국내 채권 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과거처럼 자본이 일시에 도피하는 대폭락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고환율의 이면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증시의 체력이 작용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후 이 자금을 달러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수급이 꼬여 환율이 일시적으로 튀어오른 측면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망가져서 돈이 도망치는 게 아니라 번 돈을 챙겨나가는 과정에서의 수급 불균형이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입니다. 환율이 1,5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수입 물가 압박이 커지자 한은 역시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그동안 연 2.5%로 8번 연속 동결해왔던 기준금리를 마침내 인상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다가오는 7월과 8월 금통위에서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통화가치 폭락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의 이탈입니다.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원화 가치가 방어되면서 1,500원대 환율의 상단이 막히게 됩니다.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순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산기는 바빠집니다. 지금 원화가 쌀 때 한국 주식을 사두면 향후 주가 상승 이익과 환차익을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강력한 요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 초기에는 시장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환율이 꼭지가 확인되고 원화가 안정되는 변곡점에서 글로벌 자금이 코스피로 들어오는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